안녕하십니까. 약들약의 고약사입니다. 화이팅 먼저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화이팅! 약들약. 오늘 영상은 단백질 보충제가 50대 이상 분들에게 왜 꼭 필요한지, 그리고 단백질 보충제를 어떻게 섭취해야 되고 어떤 기준으로 골라야 되고 어떤 걸 골라야 되는지 제품까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단백질 보충제를 좀 추천해달라는 그런 문의가 되게 많으셨는데, 요즘에 2020년에 오면서 단백질 보충제에 대한 요구도 되게 높아졌고요. 그리고 제품도 되게 많이 나오고 실제로 시장도 많이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 WHO에서 근감소증을 하나의 질병으로 명명을 할 정도로 근감소증이 50대 이상의 그 중장년층의 하나의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단백질이 우리 몸의 전체 구성 성분 중에서 가장 많은 구성 성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물 다음으로요. 우리 몸에 있는 근육이나 피부 모든 걸 구성하고 있고, 우리 면역세포들을 구성하고 있고, 적혈구나 그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몸에 있는 대부분의 어떤 반응에 관여를 하는 게 단백질이고요. 특히 50대 이상 분들은 단백질 섭취량이 필요한 양에 비해서 한 50% 정도를 섭취를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타민 D만큼 부족할 수 있는 영양소가 바로 단백질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단백질, 특히 근육이 부족해지면서 여러 가지 질병들이 생기거든요. 근감소로 인한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50대 이상 분들에게 꼭 단백질이 필요한 겁니다. 이 단백질이 부족하면 어떤 몸의 변화가 생기냐면은 근육이 빠지겠죠. 근육이 빠지면은 기초대사량이 내려갑니다. 기초대사량이 떨어지면 혈압, 당뇨, 고지혈증에 대한 어떤 유병률이 높아질 수 있고요. 근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근골격계 질환, 통증이나 근육이 뭉치고 오십견이 오고 이런 게 훨씬 더 유병률이 높아질 수 있는 거고, 몸이 피곤하고 에너지가 많이 만들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의욕도 떨어지고요. 그리고 면역세포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역력도 떨어지면서 여러 가지 질환이 생길 수 있는 유병률도 높아질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단백질을 꼭 보충을 해줘야 되고, 단백질을 그렇다면 어느 정도 섭취해야 되나,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일반적으로 몸무게 곱하기 0.8에서 1 정도 하시면 나에게 필요한 단백질 양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몸무게가 80kg니까 곱하기 0.8 하면 64g 하루 필요량이, 그리고 80g 이 정도 나오는 거고요. 운동하시는 분들은 1.5까지 곱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노인학회에서는 노인분들은 필요량보다는 30% 이상 더 섭취를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무게당 한 1.3g 정도를 드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소화 기능이 떨어지고 흡수율도 떨어지고 필요량도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만큼 노인분들 단백질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 가독자님들이 부모님들에게 꼭 챙겨드려야 될 보충제가 바로 단백질 보충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단백질 보충제를 어떤 걸 골라서 어떻게 먹어야 되나,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저는 여러 가지 보충제를 먹어봤죠. 가루로 떠먹는 타입, 마시는 타입, 바 형식, 그런 것들, 젤리 타입도 있고 했는데, 나의 기호성과 가장 부합하는 걸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반적으로요. 먹기 사나울 수 있거든요. 맛있고 고소하고 나에게 잘 맞는 걸 고르시는 게 1순위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은 기호성이 다 비슷하다고 하고 맛이 중요하지 않다면은, 가장 단백질 보충제 중에서 가장 품질이 좋고 흡수하기가 쉽고 바로 가루 타입입니다. 이 파우더 타입을 고르시는 게 가장 무난합니다. 파우더 타입을 고르셔가지고 물이나 어떤 주스 같은데, 우유 같은데 타드셔도 돼요. 자, 그렇다면 어떤 기준으로 제품을 골라야 되나, 이 기준점을 말씀드리자면은,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유청단백, 동물성 단백질이냐 아니면은 식물성 단백질이냐, 여기에서 많이 갈등을 하실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동물성 유청단백질이 가장 많이 시장군으로 형성을 하고 있죠. 유청단백은 별게 아니고요, 우유에서 농축시킨 단백질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요즘에 식물성 단백질이 하나의 트렌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실제로는 그 우유에 대한 유당에 대한 부담, 소화가 안 되고, 그 다음에 알러지로 작동되는, 그러니까 알러지 원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소화가 상대적으로 우유는 잘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식물성 단백질에 모두 포커싱을 맞춰가지고 미국 같은 경우는 식물성 단백질 시장이 많이 커지고 있고요. 식물성 단백질이나 이런 유청단백이나 근육량을 늘리는데 큰 차이가 없다고 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왕이면은 식물성 단백질을 선택을 할 것 같고, 실제로 식물성 단백질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식물성 단백질을 기준으로 봤을 때 콩이나 견과류 같은데, 곡류 같은 데서 추출한 단백질이거든요. 그럴 때 논 GMO인지 확인을 꼭 하시고요. 그리고 이왕이면은 비건이라는 마크가 있는 거,
그걸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가장 베스트는 미국 농림부의 마크 USDA라는 그 마크가 있는 제품을 확인하시면 이상적입니다. 유기농 인증 마크인데, 이 유기농 인증 마크가 있다는 건 그 토양에서 비료나 어떤 농약 같은 걸 사용하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재배한 곡물로 만들어낸 제품이다, 이런 걸 인증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USDA라는 이 마크가 있나 없나를 확인하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기준점으로는 당의 함량이 이왕이면 채소로 들어가 있는 것, 단백질만 드시는 게 좋잖아요. 그런데 맛을 내기 위해서 당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 제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의 당은 괜찮지만 이왕이면 당이 가장 조금 들어가 있는 걸 선택하자. 그리고 나트륨과 칼륨 같은 경우도 좀 최소화되어 있는 걸 고르고, 탄수화물도 조금만 들어가 있는 걸 고르는 걸 추천드리고 싶고요. 보통 1회 섭취 한 스푼 정도 먹거든요. 혹은 이게 스틱으로 이렇게 들어있기도 한데, 1회 섭취하는 기준으로 단백질이 보통 10에서 한 15g 정도는 들어가 있는 걸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먹게 되면은 보통 20에서 30g 정도의 단백질을 채워줄 수 있는 거죠. 그런 제품을 기준으로 고르시면 무난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런 기준을 바탕으로 제품을 제가 3가지 일단 골라봤거든요. 일단 직구 제품으로 한번 골라봤습니다. 자, 첫 번째 제품은, 이 제품은 거의 가장 저의 베스트, 최애 단백질이거든요. 항상 물어보시면 그냥 요걸로 드세요라고 제가 기계적으로 대답을 할 정도로 되게 품질과 함량과 구성이 되게 좋은 제품입니다. 첫 번째 제품은 가든 오브 라이프의 유기농 단백질 파우더입니다. 여기서는 맛이 초콜릿 맛과 바닐라 향과 맛이 없는 게 있는데, 당이 아무것도 안 들어간 거는 맛이 없는 것, 무맛과 바닐라입니다. 이거 2개 중에 고르시는 게 무난할 것 같고, 내가 맛에 예민하면 그 초콜릿 맛 고르셔도 무난하고요. 가격대는 사실 국내 제품에 비해서 저렴한 쪽에 속하지만, 그럼에도 직구 중에서는 가장 비싼 가격대이고요. 한 달분이 안 되는 기준에 뭐 4만 원 내외를 하니까 비싼 거죠. 이거 제가 지금 먹고 있는 제품이고요. 운동하고 나서 보충용으로 활용하는 단백질 파우더입니다. 실제로 보시면은 병도 되게 예쁘죠. 내용물 한번 보시면 이런 파우더입니다. 그래서 냄새를 맡아보면은 콩 냄새 이런 것만 나고, 보면 미숫가루 같이 생겼고요. 실제로 맛을 평가하면 그냥 밀가루 맛?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제품은 1회 섭취량, 이게 수저가 들어있거든요. 한 수저가 32g인데 여기에서 단백질이 22g이 들어가 있고요. 무려 당이 0g입니다. 물론 맛이 없으니까 당이 안 들어가는 거겠죠. 그래서 당이 0g이고 탄수화물도 2g밖에 안 들어가 있고요. 나트륨이 220ml밖에 안 들어 있습니다. 되게 소량이 들어가 있다. 당이 거의 안 들어가 있고 탄수화물도 거의 안 들어가 있고 단백질 함량은 높은 그런 제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고요. 그리고 USDA라는 그 유기농 인증 마크가 있고요. 코셔 인증 마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13종의 유기농 그 씨앗과 콩, 곡물로 버무려진 제품이죠. 이런 기준치를 봤을 때 상당히 잘 부합이 되는 거고, 실제로 제가 이거 제품을 계속 먹고 있거든요. 맛은 별로 없습니다. 미숫가루 맹맹한 맛, 요 정도의 맛인데 워낙 배합이 잘 돼 있는 제품이고, 건강을 위해서 챙겨 먹기엔 아주 잘 먹었을 때 소화가 안 되거나 부담되는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이런 걸 보통 하루에 한 스푼이나 2스푼을 챙겨 드시면은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제품은 CGN의 바닐라 향 단백질입니다. 이 제품은 5종의 곡물과 콩으로 만들어진 식물성 단백질이고요. 그리고 1회 섭취량 31g 기준에 단백질이 20g이 들어가 있고, 당은 0이다. 탄수화물은 5g, 나트륨은 360mg이 들어있어가지고, 아까 가든 오브 라이프 첫 번째 그 제품 대비 탄수화물과 나트륨 함량이 좀 높지만 전반적으로 가격대가 저렴하고, 그리고 스펙이 나쁘지 않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가든 오브 라이프 제품보다 맛이 있습니다. 물론 큰 차이는 없는데 맛이 상대적으로 괜찮다, 그런 게 특징이고요. 맛의 기호성 측면에서는 이 제품을 선택하셔도 괜찮고, 비건 마크가 있습니다. 식물성 그 공정과 식물성 재료를 사용했다는 그 인증 마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무난한 제품 중에 하나가 이 제품이고, 제가 알기에는 가장 많이 팔리는 제품 중에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제품도 마찬가지로 하루에 한 스푼에서 2스푼 정도를 섭취하시면 딱 적정한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는 거고요. 자, 세 번째 제품은 나우푸드 스포츠의 완두콩 단백질입니다. 이 완두콩 단백질은 아까 앞서 말씀드린 그 2가지 제품은 다양한 곡류와 콩류를 여러 가지를 믹스해서 단백질을 추출해낸 건데, 이 제품은 완두콩에서만 추출한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대두나 다른 콩에 비해서 알러지가 좀 덜하고 소화가 잘 되는 콩이 완두콩이거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대두에 비해서는 좀 덜하지만 이소플라본이 좀 들어있을 수 있고,
그래서 여성에게 좀 적합한 단백질이다. 우리 어머님들에게 우리 자녀분들께서 우리 가독자님들이 구매해 주시면 좋을 법한 단백질이라고 생각해서 골라봤습니다. 이 제품은 한 스푼 33g당 단백질이 24g, 가장 함량이 높은 단백질입니다. 아까 가든 오브 라이프는 한 스푼에 22, 이 CGN 제품은 20g이었는데 얘는 24g, 가장 많고요. 당은 0g, 그리고 탄수화물도 1g으로 이 세 가지 제품 중에서 가장 탄수화물 수치가 낮은 그런 단백질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나트륨은 320mg가 들어가 있고 USDA 인증은 아닌 논 GMO 콩만 사용했다고 하고요. 코셔랑 비건 인증을 받은 그런 제품입니다. 부모님 여성분들에게 챙겨주실 단백질로 적합한 단백질이 바로 이런 완두콩 단백질이다. 실제로 이런 콩 단백질로 이루어진 게 소화가 잘 되고 남성분도 사실 큰 영향이 없다고 해요. 이소폴라본 자체가 남자가 먹어도 뭐 여성 호르몬 수치를 높이거나 그러지는 않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하고, 실제로 이 콩 단백질을 바탕으로 한 연구 데이터가 많이 있을 정도로 콩 단백질이 가장 양질의 단백질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영상은 그래서 단백질이 왜 필요하고 단백질 그 보충제를 고르는 기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제품도 골라봤습니다. 단백질 제품 다른 제형, 뭐 젤리나 다른 뭐 스틱형, 바 형태나 마시는 드링크 형태의 보충제도 한번 알아보고요. 국내 제품도 따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영.